14-3 3기 3회 예시답안 채점평 부족한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 1번의 경우에 갑의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적법한가, 확인 소송은 적법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송이 적법하다는 것은 이제 소송권을 충족했는지를 보는 거죠.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은 부작위에 대해서 제기한 것이겠죠.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이 여기 아래에서 하나 둘 다섯 번째 줄에 갑은 앙사는 8월 1일 이후에 인사 발령도 승진 발령을 받지 못하게 되자, 그래서 승진 발령이 수익적 처분인데 받지 못하게 되자 상당 기간이 경과했음에도 처분이 부존재, 부작위, 즉 로마자 2번에 쓸 내용은 부작위 성부인데, 이 문제의 경우에는 이제 법령상 조리상, 특히 이제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는지와 관련해서 대외적으로 일간지 등에 공표했기 때문에, 또 심의 등을 거쳤기 때문에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 그래서 신청권 논의에 대해서 정확히 써주는 게 득점 포인트고요. 그다음에 이제 심판을 갔죠. 소청심사위원회 갔는데 승진 임용하라 라는 취지의 소청심사 청구, 즉 수익적 처분을 해달라 라는 특별행정 심판인데, 공무원법에 규정이 없으니까 일반법인 행정심판법에 의해서 의무 이행 심판을 청구한 것이죠. 근데 빵 6년 2월 20일에 기각 저일이 나왔고 송달되었다. 그 다음에 이제 갑이 빵 6년 3월 8일 날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여기까지가 이제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과 관련된 소송 요건이고, 여기 날짜가 나와 있기 때문에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의 제소기한 준용되고 있죠. 38조 2항에서 20조 준용되고 있는데, 그 의미가 뭐냐? 판례는 바로 갈 때에는 제소기한제한이 적용되지 않지만 심판을 거쳤을 때에는 저기라는 처분이 있기 때문에 적용된다. 그래서 판례에 따르면 2월 21일부터 90일 내인 3월 8일이고, 또 다른 견해에 의하면 심판을 거친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그 견해에 의할 때도 제소기한을 준수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소변경이죠.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을 중간에 거부처분이 있었기 때문에 3월 30일 날 거부처분 취소성으로 소변경 신청해서, 그래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거부처분 취소성으로 신청해서 8월 17일에 이제 허가 결정을 송달받았다. 물음 2. 이제 문제에서는 거부처분 취소성은 제소 기간을 준수하였는가 이렇게 물어보면, 소변경 허가 결정에 의해서 신소인 취소성은 구소 제기 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제기 시에 제기 등수로 본다. 이 소변경 효과에 의해서 제소기한 준수했다 이렇게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출제 의도는 요 신소가 소송 요건을 갖춰야 되잖아요. 신소가 소송권을 갖췄는지와 관련해서 신소의 제소기한 준수 여부를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 이제 그 내용의 판례는 부작위나 거부나 동일한 내용의 신청이기 때문에 처음에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을 제기했을 때 제기한 것으로 본다, 이런 판례가 있단 말이에요. 그 판례를 써주는 게 이제 포인트고요. 그러면 이제 소변경 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허가 결정은 타당하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문제와는 달리 여기를 좀 수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변경이니까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거부처분 취소성으로 소변경하는 것은 2일 3칠 사이에서 37조에 따라서 21조죠. 근데 여기 쟁점이 있죠. 왜냐하면 얘가 이 사안의 경우에는 처음에 거부처분이었는데 소송용을 잘못 선택해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면 21조에 당연히 해당하는데, 지금은 이제 제대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중간에 거부처분이 나왔기 때문에 이 경우가 21조에 해당하느냐, 즉 21조 종류 변경 소변경에 의해서 소변경할 수 있느냐가 이제 쟁점인데, 21조의 취지가 소송 내용을 잘못 선택할 위험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면 이제 부정설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종류 변경된 거 아니냐, 문헌에 합치되게 해석을 하면 긍정설이고 판례 긍정설의 입장이죠. 그래서 소변경 쭉 써주고, 이제 소변경의 요건 가운데 구신상동에서 신소 요건, 신소 소송 요건을 갖춰야 된다. 거기서 제소기한 준수했다. 이런 판례를 써주는 게 득점 포인트예요. 그래서 채점해보면 부족한 부분이 이제 물음 1의 경우에는 부작위의 성립 요건에서 이제 신청권 논의에서 이제 이 판례를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다. 그게 이제 이 판례거든요. 그래서 사안에 적용해보면 심의를 거쳤고 결정되었고 대내외 공표까지 하였으므로 판례에 따르면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
이제 여기서 이게 득점 포인트고요. 그다음에 제소기한의 경우에는 여기죠. 3번이 이제 핵심이고 3번 입조를 준용하고 있는데 그 의미에 대해서 판례 제한적 준용설, 그다음에 부정설. 그래서 부정설은 이제 부작위는 판결 시까지 계속돼야 한다. 소송 제소기한의 취지, 행정법 거기 안정성, 즉 조속히 확정시킬 필요가 없다. 그래서 거친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근데 이제 판례에 따를 때에도 이 사안은 제소기한을 준수한 것이죠. 그래서 20조 38조 2항 20조를 준용하고 있다는 근거로 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적용된다. 판례 입장이고 타당하다. 그래서 재결서 송달 받는 날부터 90일 내이기 때문에 제소기한 준수한다. 그다음에 제가 이제 미처 파악하지 못한 쟁점이 4번의 협의 소외 이익이었어요. 해설할 때. 그래서 요거 꼭 체크해서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부작위 소송 중에 적극적 또는 소극적 거부 처분이 나오면 부작위 상태가 해소돼서 협의석이 없다. 그래서 4번을 꼭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 부적법하다 라는 내용이고요. 이제 요 판례가 여기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라는 판례예요. 그 다음 이제 물음 2의 경우에 종류 변경, 소변경 37조, 21조. 그럴 때 이제 쟁점 양가로 2가 핵심 쟁점이죠. 그래서 부작위 위법 확인성 제기 후에 비로소 거부 처분이 있는 경우, 이 경우에 37조, 21조에 의해서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 경우는 잘못 선택할 위험이 없다. 부정설. 근데 긍정설은 문헌에 충실하게 종류 변경 아니냐. 그래서 타당하며 판례 입장이다. 이런 쟁점을 또 모르시는 분들 꽤 있기 때문에 이건 꼭 챙겨두셔야 돼요. 소변경이 특 A급인데 또 무효 확인소송과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을 비교해보면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이 제가 보기에는 특 A급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럴 때 이제 구신상동 신소가 적법할 것 요건과 관련해서 지금 제소기간 거부처분 취소송으로 하면 제소기간이 경과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판례 즉 예외적으로 원래 이제 소변경 하면 소변경이 있는 때 또는 소변경 신청이 있는 때가 이제 원칙이에요. 근데 이 사안은 예외. 처음에 구소 제기시다. 그래서 부작위 요 1번에 해당하는 것이죠. 부작위 위법 확인성을 거부처분 취소송으로 소변경했을 때 최초의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된 이상 거부처분 취소송도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보기 상당하다. 제가 이 판례로 문제를 만든 것이거든요. 근데 판례가 이제 논리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동일한 승진, 임용 처분이니까 동일한 수익적 처분 신청에 대한 것이므로 이렇게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판례는 이제 예전에 최판 특혜급이라고 봤던 것이고 뭐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정확히 써주는 게 득점 포인트다. 그래서 일단 이설에 의하면 21조에 따라 소변경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여기 2번에서 거부처분 취소송이 부작위 위법 확인성 제기한 때 적용된 것을 보는 바 신소인 거부처분 취소송은 제소기간을 준수했다. 다른 소변경 요건을 충족한다면 허가 결정은 타당하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2번. 문제 2번은 이게 2, 3변시 문제인데 제가 이제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요 밑줄친 부분만 이제 변형한 것이에요. 그리고 물음 1만 출제한 것이고요. 물음 1을 보면 마지막 줄에 이제 갑은 취소 소송을 계속할 수 있는가? 문맥상 소송을 계속할 수 있으려면 소송 요건을 충족해야 돼요. 그래서 결론 소송 요건을 써라 라는 내용이죠. 그와 관련해서 일단 집행정지의 효력기간, 그래서 효력정지 신청해서 1심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라는 결정, 정지 결정, 인용 결정을 1월 15일 날 받았죠. 1월 15일 날 받으면 이 사건 처분이 요 위에 보면 여기 있죠? 이 사건 처분이 1월 18일부터 집행되는 영업정지 1월 처분이죠. 그래서 1월 18일부터 진행되니까 집행정지 결정에서 이제 진행되지 않다가 그 다음에 승소 판결이 1월 18일 날 22년
해가 넘어가서 선고되니까 요 1월 18일부터 이제 영업정지가 다시 부활하죠. 집행정지가 효력기간이 경과하면 소멸하고 그다음에 정지되었던 처분이 부활해서 다시 집행이 되게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2월 24일이면 여기 2월 16일 기간이 경과돼서 영업정지 1월이 소멸했다. 그래서 로마자 이번에 쓸 내용은 정지 1월의 소멸 여부와 관련된 집행정지의 효력기간, 다시 말하면 집행정지의 형성력 쓰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지 1월이 소멸했는데 여기 가중처분 규정을 두고 있죠. 가중처분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법규명령 형식 중 시행령 형식이 아닌 시행규칙 형식의 요 기준이면 이제 실질이 행정규칙. 그래서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이렇게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에 가중처분 규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여기죠. 처음에 이제 정지 1호를 받았는데 2차 다시 위반하면 정지 2호를 받으니까 정지 1호에 대해서 기간이 경과, 소위 문제되는 게 기원목 실단에서 기간이 경과하면 원칙 취소 판결을 받을 필요성이 없는 것인데 영업이 가능하니까. 근데 정지 1호에 경과했을 때에도 법률상 이익이 있죠. 여기 가중처분을 받을 위험을 피하기 위한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와 관련해서 98년은 이 가중처분 규정의 법적 성질에 따라서 법적 성질, 시행규칙 형식의 행정규칙의 경우에는 이 실질을 중시해서 행정규칙으로 보고 대내적 효력만 있고 대외적 효력이 없어서 가중처분 받을 위험이 없다, 소액이 없다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때 다설과 바뀐 현재 판례 긍정설의 입장에서는 가중처분 규정의 법적 성질을 행정규칙으로 보더라도 대내적 효력에 의해서 행정청은 이를 집행할 의무가 있죠. 그래서 가중처분 받을 것이 확실하다. 그래서 개구직이다, 현실적 이익이다. 그래서 취소 판결을 받을 소액이 있다. 이렇게 정확히 소개해줘야 되는데 여기에 좀 어려운 부분이라서 잘 소개를 못해 주시고 있더라고요. 협의 소위 이 쟁점 예전에 출제됐는데 또 출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예요. A급이고요. 그래서 이제 로마자 2번의 기간경과 여부와 관련돼서는 집행정지 인용 결정의 효력과 실효인데 정확히는 이제 집행정지 결정의 형성력의 내용을 많이 써준 게 포인트고, 그중에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효력기간이 도래하면 장래를 향해서 실효되고 본안 판결이 아까 선고됐을 때 동시에 정지처분의 효력은 당연히 부활하기 때문에 부활해서 이제 집행이 돼서 기간이 경과했다. 사안의 경우 그래서 2월 17일에 정지기간이 경과했다. 그래서 1월 정지처분 기간이 경과했다. 주의할 점은 인용 판결이 선고만 되었을 뿐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인용 판결의 형성력은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지 1월 처분이 이것 때문에 소멸한 것은 아니에요. 이런 거 써주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핵심 쟁점은 로마자 3번이다. 가중처분을 받을 위험과 협의 수익. 근데 그 구판례와 현재 판례, 부정설과 긍정설을 정확히 소개시켜주지 못하고 있더라. 그 내용을 정확히 써주시는 게 득점 포인트고요. 그래서 이제 2번에 보시면 판례에 의하면 요 시행규칙 기준의 법적 성질은 실질을 중시해서 행정규칙, 이걸 먼저 써주고 행정규칙인데 양가로 2번에 긍정설에 의하면 법적 성질을 행정규칙으로 보더라도 대내적 구속력이 있어 강남구청 A가 2차 위반의 경우에 2월 발령할 것이 당연히 예상된다. 그래서 가중처분 받을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협의석이 있다. 결론 취소는 계속할 수 있다. 이렇게 정확히 포섭해 주셔야 돼요. 물음이는 이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냥 나오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물음이에서 좀 애매한 부분만 그냥 간단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음 2에 갑이 제기한 취소송에서 영업정지 1월이 위법해서 인용 판결이 확정된 후소가 국가배상송이죠. 그래서 후소에 미치는 효력, 기판력이죠. 기판력. 그래서 쟁점 국가배상송에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 긍정설, 부정설, 절충설이 있는데 절충설이 다설의 입장이고 판례는 명확치 않아요. 그래서 인용의 경우에는 국가배상송에 기판력이 미친다. 기각의 경우는 미치지 않지만. 그래서 수서법원은 국가배상법상 법령 위반에 대해서 취소송의 법원에서 판단한 위법성, 즉 지금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했으니까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다죠. 기판력에 의해서 구속이 되기 때문에. 당사자는 전서에서 확정된 처분 위법하다는 내용과 모순되는 주장할 수 없고 법원도 모순되는 직무집행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할 수 없다. 이제 여기는 기판력 문제고요. 요 두 번째 질문 좀 잘못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갑이 취소소송과 국가배상소송을 동시에 요 밑줄 부분 제가 바꾼 거죠. 동시에 제기했는데 그래서 양자는 별도의 소송이기 때문에 원래 이제 별개로 제기할 수도 있고 동시에 제기할 수도 있고 관할 권 있는 각각의 법원에 제기했다. 그럼 예컨대 취소송은 서울법원에, 국가배상소송은 대전법원에 이렇게 제기했다. 이렇게 가정하시면 이 N은 거꾸로 국가배상소송에서 인용 판결이 나오기는 했는데 확정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인용 판결이 먼저 나왔으나 상소 기간 내인 경우, 이건 제가 추가한 거예요. 상소 기간 내인 경우, 다시 말하면 확정되지 않았다는 걸 확 설명해 주기 위해서 취소송의 수법원, 서울법원은 이 사건 정지 1월 처분의 위법성에 대해서 국가배상 소송의 판결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는가? 일단 국가배상 선소가 확정되었지 않았기 때문에 기판력 문제는 아니고, 만약에 국가배상 선소가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얘는 기판력이 작동하는 동선모, 동일관계, 선결관계, 모순관계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판력은 쟁점이 아니고, 그러면 이제 아무런 쟁점이 없는 것이에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니까. 그래서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 그 다음에 동시에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국가배상소송을 병합해서 제기했다. 그럼 관련 청구의 병합이죠. 관련 청구의 병합이면 함께 심리하니까 따라서 국가배상에서 인용을 했으면 취소소송에서도 인용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된 것이. 경우의 수가 여러 개로 나뉠 수 있고 핵심 기판력은 쟁점이 아니다. 근데 이제 이걸 해설하신 변호사분이 기판력이다 이런 게 있어갖고 조금 문제가 있다. 근데 이제 노무사시험에서 좀 내기에는 무리가 있다. 뭐 그 정도만 알고 계세요. 기판력의 개념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 본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문제 3번은 이일행시를 응용한 건데, 요 마지막 질문을 보면 문제하고 여기 좀 바꾼 거예요. 문제는 도급계약 해지죠. 도급계약 해지. 그래서 도급계약 해지했고 그 이해지에 대해서, 그래서 도급계약 해지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이니까 결국 도급계약과 관련된 법률관계, 그게 공법상 계약이냐 사법상 계약이냐에 따라서 사법상 계약이면 판례 입장, 민사소송, 그 다음에 공법상 계약이면 당사소송 이렇게 보는 건데, 결국은 이제 민사소송과 당사소송, 즉 사법관계와 공법관계 구별을 쓰는 게 출제 의도였었어요. 근데 이제 이 내용을 보면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 두 번째 줄에 이제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도급계약. 그 다음에 국방부 장관은 즉시 그 계약을 해지하는 한편. 그 다음에 요 법령에 근거해서 입찰 참가 자격 제한하는 부정당 업자 제재 통보, 자격 제한 통보를 했다. 그래서 이제 판례에 의하면 이런 각종 법령에 근거한 자격 제한 통보는 처분이에요, 처분. 그래서 요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해지에 대해서, 이제 요걸 물어보는 게 명확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 해지에 대해서, 즉 요 해지에 대해서 갑이 무효를 주장한다. 도급계약 해지에 대해서 무효확인 소송을 간다는 것은 지금 도급계약과 관련된 법률관계 존분을 다투는 소송이에요. 그래서 어떤 행정소송으로 공법상 계약이면 이제 당사자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그래서 문제를 조금 수정했습니다. 사례 문제 22-3 이제 161번 문제와 관련된 내용이고, 결국 로마자 2번에 민사소송과 당사소송의 구별을 쓰는 게 포인트고, 2번에 구별 실익과 구별 기준, 주리 권법 복수 기준설에 의할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로마자 3이다. 그래서 로마자 3을 쓸 때 좀 잘 못 쓰시더라고요. 얘가 이제 뭐 공권설, 사건설, 공의무설, 사의무설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얘는 사법상 계약설, 공법상 계약설. 왜냐면 도급계약으로 나와 있으니까. 논거 국가는 사경제 주체와 같다는 점. 판례.
사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관계라는 점. 따라서 분쟁 해결은 민사성. 근데 이 문제가 판례가 사법상 계약서를 택했다 하더라도 절대 판례대로 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출제 의도는 공법상 계약으로 봐서 당사소송을 써라 이런 얘기니까. 동그라미 뭐냐, 공법상 계약서. 그래서 일방 당사자죠. 당사자가 행정법 주행 국가라는 점. 이건 이제 주체설에 의할 때 놓는 거.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관계라는 점. 이익설에 의할 때 놓는 거. 그래서 당사소송에 의한다. 타당하다. 그다음에 이제 로마자 4번은 안 써도 되고 로마자 5번에 활용론은 꼭 쓰시는 게 좋다. 활용론. 그다음에 로마자 6번에 사안 해결 동그라미 이설에 의하면 도급계약 해지. 그래서 해지가 이제 갑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계약이 성립하고 존재하고 있으니까 계약에 따른 공법상 법률관계 존재를 주장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당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그리고 가로안을 써주면 좀 더 명확히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득점이 올라가겠죠. 이렇게 해서 문제 총 3개 봤고요. 여러분들이 잘 머릿속 게 있으면 정확히 이해하시고 다음에 또 4회 문제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